하이파이브 팀 결성 제작보고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분들을 바로 모셔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파이브의 강영철 감독님과 6분의 배우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강영철 감독이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이재인 배우, 안지용 배우, 라미란 배우, 그리고 김혜영 배우, 오정수 배우, 박진영 배우까지 자리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해주시죠. 네. 자, 하이파이브.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강영철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연출을 맡은 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인 씨.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태권소녀 완서 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재홍 씨.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폐이식을 맡은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폐이식을 맡았다고요? 폐이식을 네. 받은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라미란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장 이식을 받고 예뻐지는 손녀 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초능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 김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파이브에서 간 이식을 받은 만병통치 약선 역의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정세 씨. 예, 장기 이식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빠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문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영 씨.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췌장 이식 받고 젊어지는 초능력을 받은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이상 젊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진영 씨. 네. 자,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초능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진 않았지만 아빠라는 초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오정세 씨까지 함께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반가운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첫 번째 토크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는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와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하이파이브 팀 결성기 토크입니다. 자, 이 사실 초능력을 이식받았다라는 설정 자체가 무척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번에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감독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편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고요.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영화 감독이 된 거 이번에는 좀 재밌는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소위 그 비디오 가게라고 그러죠. 그 비디오 가게 가면 이렇게 여러 편의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 그 재밌는 영화 중에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이번에 꼭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돼서,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저와 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희 친구가 있어서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주고받게 되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막 나도 초능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초능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순간이동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감독님의 그 상상력이 지금의 하이파이브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배우분들은 이 작품을 왜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이재인 씨, 하이파이브를 선택한 이유.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보고 자랐고 또 액션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저의 액션을 선보일 기회를 주셔서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발차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네. 그래서 너무 행운이게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니즈가 강했던 배우라 그런지 현장에서 천재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감독님 맞습니까? 천재 맞죠?
예, 뭐 저보다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천재 맞습니다. 천재 맞다. 과연 어떤 천재인지는 저희가 작품을 보면 지금 아버지가 눈이 떨먹떨먹. 제 딸이라서 예. 천재일 겁니다. 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 천재일 거다. 정확합니다. 정확하다. 오늘도 역시 딸바보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안재홍 씨 하이파이브를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하이파이브라는 작품이 강영철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강영철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너무너무 끌렸고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번에 또 보여주실지, 또 어떤 작품을 그려내실지가 너무 궁금했고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정말 감탄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소재와 이런 전개와 이런 팀플레이를 이렇게 구상하셨을지가 저는 너무너무 이제 보면서도 굉장히 신났던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강영철 감독님이 조금 전에 재미있는 영화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연출하신 작품들이 다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아마 배우분들도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있었을 텐데 두 분이 동네 친구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 이제 안정 배우가 이제 훌륭한 예술가이기도 하고 또 스타 배우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동네 사는 영화 배우이기도 하거든요. 동네 사는 영화 네, 배우들. 이렇게 동네 친구들끼리 영화를 한 편 찍는다 이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친구끼리 찍는 영화. 예. 동네 친구와 함께한 영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예. 자, 그렇다면 라미란 씨 하이파이브를 선택한 이유 여쭤볼까요? 저는 뭐 재홍 씨처럼 이제 감독님에 대한 기대나 믿음도 물론 있었지만 그 제 역할에 대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역할이라 그래서 뭐 안 예쁘면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예뻐질 수 있는 역할이라 그래서 이제 언제 또 해보겠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흔쾌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뻐지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선녀 역할. 오늘도 지금 센터에서 초능력을 뽐뿜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눈이 부실 것 같네요. 지금 혼자서. 자체 조명을 지금 달고 착장하고 반사판을. 계셨는데. 예. 근데 사실 워낙에 라미란 씨 하면 유쾌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강영철 감독님도 이제 전작들에서 워낙 유쾌한 그 연출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욱더 크거든요. 어떠셨나요?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예, 일단 라미란 배우가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첫사랑을 연상시키는 미녀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오셨고요. 예, 그 역할 맞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라미란 배우와 작업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를 보고 배우에게 뭐 디렉션도 주고 좀 그래야 되는데 감독을 관객으로 만드는 좀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그냥 멍하니 즐기기만 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나쁜 배우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감독을 관객으로 만드는 배우.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작품에서 못 만나겠네요, 서로. 네. 자, 우리 김희연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나도 이제 드디어 초능력자가 되는구나. 네. 대본을 보자마자 드디어 나도 초능력자다. 체육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드디어 예. 그래서 일단 그 점이 제일 많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대본이 남달라요.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남다릅니다. 웃깁니다. 하여튼 굉장히 새로웠어요. 대본이 굉장히 새로웠다. 네, 굉장히 새로웠어요. 사실 김희연 배우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궁금해하시는 예비 관객들이 많거든요. 살짝 좀 스포 아닌 스포를 좀 해주시자면. 저 요즘 악역 안 해요. 전 요즘 악역 아니에요. 자, 우리 감독님. 저 희연 선배님 그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착한 역할이죠, 당연히. 예. 왠지 더 의심스러운 느낌인데. 자, 착한 역할인데 난 요즘 악역 안 해요. 다양한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초능력자 김희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아빠라는 초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오정세 씨. 스윙 퀴즈 이후에 또 강영철 감독님과 다시 만나셨는데 합류하게 되신 소감 좀 여쭤볼까요? 저도 강영철 감독님이라는 것 때문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지금도 그렇고 다음 영화는 어떤 장르의 영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강영철 감독님의 영화요. 뭐 다음 영화는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강영철 감독님의 영화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강영철 감독님의 영화는 현장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좀 영화적 낭만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영철이라는 장르를 함께 하신 거군요. 네. 자, 타짜 신의 손 그리고 스윙 퀴즈 이후에 세 번째 호흡이셨는데 어떠셨어요, 감독님? 오정세 씨와. 일단 좀 부담스럽고요. 입장이 다르네요. 예. 예, 저는 이제 꼭 대본을 쓸 때 이렇게 어느 배우를 딱 연상시키고 그렇게는 많이 못 해봤는데 꼭 이렇게 대본을 쓰다가 어느 캐릭터가 이렇게 손을 꼭 들어요. 저요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가 반드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오정세 배우가 있어요. 예, 피해가려고 해도 오정세 배우가 꼭 등장을 하고 시나리오를 찍고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정세 배우는 저한테 운명처럼 꼭 해야 되는 지금 만나야 이름 되는 보니까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철의 페르소나네요. 오정세 배우가. 뜻밖의 페르소나. 뜻밖의 우연히 페르소나.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진영 씨 하이파이브를 선택한 이유 좀 여쭤볼까요? 당연히 감독님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젊은 배우로서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제인 양까지 나오신다고 들었을 때 사실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을지 얘기 들었을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배역 자체가 그리고 감독님과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꼭 함께하고 싶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유바비를 우리가 아직 못 잊고 있는데 유바비에서 지금 이번에 빌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빌런이 감독님 너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잘생길 필요는 없는데 뭐 기왕스럽게 잘생긴 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예. 이번에 역대급 변신에 도전한 우리 박진영 씨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믿고 보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최강 팀플레이를 보여줄 영화 하이파이브. 저희가 짧게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만 들었는데도 너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캐릭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이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하이파이브 기상천외 초능력자들 소개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와, 정말 기상천외한 초능력자들의 소개가 담긴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정말. 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토크 하이파이브 팀 전력 분석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크에서는 이 하이파이브 초능력자들과 그리고 일반인 우리 오정세 씨의 전력을 제가 하나 낱낱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괴력의 초능력자 완서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자, 능력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완서, 무한동력 심장의 완서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갑자기 괴력과 스피드를 얻게 돼서 이 영화의 많은 전투들을 담당하게 된 완서입니다. 와, 지금 보니까 파워랑 스피드 능력치가 지금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해서 아빠 말 새겨듣기 능력치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완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서 이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심장 이식을 받고 튼튼해져서
이제 이 힘을 뽐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빠 원래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요. 여기 계시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해서 아마 아빠 말 새겨듣기에 점수가 낮지 않은가 싶습니다. 야, 진짜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놀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빠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빠 말을 안 새겨 듣고 있는데요. 아버님. 이런 친구들을 만나고 다닐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저한테는 말을 안 듣는 딸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마침 좀 멀리 앉아 계세요, 지금. 네. 부녀지간에. 네. 자, 부녀 케미가 이번에 사실 엄청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케미 얘기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 능력치 한번 만나볼게요. 안재홍 씨 만나봅니다. 지성. 우리 강풍의 초능력자 지성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강풍력이 만렙인 인물이고요. 지성은 이제 폐의식을 받아서 초능력적인 바람을 내뿜을 수 있고 또 내마실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한 초인적인 그런 폐활량을 자랑하는 인물이고요. 아마 여기선 아직 안 나왔지만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지성의 풀네임은 박지성입니다. 아, 성이 박씨군요. 네, 그래서 산소 탱크적인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약간 오마주 같기도 하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능력치가 있지만 사회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네, 지성은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이 워낙 많았던 친구여서 좀 사회성과 이제 경계심이 높은 인물이고 또 좀 뭐랄까 좀 까칠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초능력 장르물을 워낙 이제 탐미했던 인물이어서 이 초능력물에 대한 공식을 아주 빠삭하게 꿰고 있는 인물이어서 저희 하이파이브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벌써 스틸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 주호남 3호일에 이어서 이번에도 네. 어떻게 은퇴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복귀의 순간이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복귀의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라미란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라미란 씨입니다. 벌써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선녀 소개 좀 해주시죠. 선녀는 신장 이식을 받고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듣고 그러다 보니 이들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제 초능력이 뭔지 잘 몰라서 좀 찾아 헤매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뻐지는 초능력이라고 지금 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능력치를 봐도 초능력과는 약간 무관한 능력들이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고 친화력과 근데 자신감이 되게 넘쳐요. 네. 지금 낮진 않아요. 네네. 욕심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했어요. 읽었어요. 네, 본인도 모르는 실력들이 아마 작품 속에서는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능력치 중에서 지금 초능력은 안 보이지만 진짜 초능력이 무엇인지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오늘은 예뻐지는 초능력 지금 발휘 중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김희원 씨, 약선 만나봅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포토제닉한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약선에 대해서. 저는 뭐든지 이렇게 그 정도, FM, 약간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 뭐 그런 거를 제 몸에 배어 있는 착하디 착한 성실한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보면 치유력이 엄청 뛰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융통성이 좀 부족해요. 약선. 제 나름대로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뭐 시선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치유력과 성실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비가 필요 없는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진짜 옆에 두고 싶은 그런 초능력을 가진 인물인데, 자, 우리 약선의 또 약손 능력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초능력자들 사이에 갑반인으로 통하는 분이시죠. 오정세 씨, 종민 만나봅니다. 종민. 유달리 정말 작고 소중한 전투력이 돋보이는 그런 인물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도 전투력을 조금 색칠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종민은 전설적인 태권도 선수였지만 지금은 월세 내기도 빠듯한 조그만 태권도를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이자 딸 완서를 그냥 자나깨나 완서 생각만 하는 아빠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지금 보면 전투력은 적지만 낮지만 지금 딸 사랑과 눈물이 많은 캐릭터입니까? 원래는 없는데 딸에 관해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너무 많고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네. 이런 아빠의 사랑 많이 느끼시죠? 저는 친구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 진짜 각 집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장을 이식받은 영춘 만나봅니다. 눈빛 좀 보세요. 자, 박진영 씨, 영춘 어떤 인물입니까? 최장을 이직을 받고 젊어진 역할입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고 젊음까지 갖게 된 그런 인물인데 지금 젊음이 거의 만렙이고요. 소유욕도 어마어마합니다.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 뭘까요? 박진영 씨의 연기에 대한 욕심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욕심을 네.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이번에 첫 빌런 연기에 도전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썼나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꼭 지켜내야 될 특징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감독님이랑 수차례 만나면서 이렇게 좀 연습도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감독님 손에서 탄생한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이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브 우리 멤버분들의 각각의 능력치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간단하게 가졌는데요. 자, 이들이 하나로 뭉치면 얼마나 막강해질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강하게 했습니다. 자, 하이파이브 멤버분들의 케미를 체크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최강 팀플레이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지금 보면 우리 6분의 배우분들 한 분 한 분만 봐도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이파이브 우리 멤버분들 최강 팀플레이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힘캐들의 만남이죠. 먼저 붙었다 하면 액션 쾌감을 폭발하는 우리 완서와 영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포즈 좀 보세요. 일단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칭이 되게 잘 되네요. 그쵸, 잘 되죠. 저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완서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사진만 봐도 정말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액션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인 씨 액션 공을 정말 많이 들이셨다고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기초 체력을 늘리는 훈련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권도 자세나 와이어 타는 장면들이 많았어서 와이어 연습이랑 또 이제 영춘과의 전투를 위해서 합을 맞추는 무술 같은 것도 처음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태권도 동작들이 정말 쫙쫙 뻗고 시원시원하잖아요. 보기에는 시원시원한데 그걸 연마하려면 진짜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의 대역 없이 소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인 씨. 최대한 많은 부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에 맞서는 박진영 씨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제인 씨 갈 때 열심히 저도 따라가서 같이 맞춰보려고 했고 제가 그때 스케줄이 이렇게 있어서 제인 씨처럼 못했는데 제인 씨는 또 산도 타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초 체력 키운다고? 무술 감독님이 됐고 막 산도 타고 하셨어요. 산을 탔어요. 네. 저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인 씨. 진짜 생각해보니까 초능력이 뭐냐에 따라서 훈련이 달라지겠네요. 지금 라미나 씨가 참 다행이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전 예쁘기만 하면 되니까요.
뭐가 많네요. 되게 많았네요 지금. 산을 타셨군요. 그리고 우리 박진영 씨도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아마 혹독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아.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액션 호흡. 재밌었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상대분이 이제 다치거나 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뭔가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도 재밌게 완서에 빙의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촬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중심으로 두고 지금 촬영을 마치신 거네요. 좋습니다. 뭐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그 끊어차기를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요. 끊어차기요. 네, 안 아프게. 제인 씨가 내가 너무 잘 차더라고요. 나중에 공약으로 끊어차기 좀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대됩니다. 자, 다음으로 완서 바라기 아빠죠. 우리 종민과 완서 두 부녀의 케미 만나봅니다. 아, 두 분 보세요. 예, 도복과 체육복을 입고 있는 우리 두 분의 모습인데 오정세 씨 따님과 같이 지금 태권도장에 함께 있는 모습인데 부녀 호흡 어땠나요? 보기만 해도 진짜 제 딸처럼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였었고 사실 영화 찍을 때는 딸만 보면 걱정되고 조바심이 나는 상황 속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를 사실 보고 나면 가장 든든한 딸 같은 또 느낌이 들었던 저에게는 그런 완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 역시 전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그 발차기 하나에도 또 기세가 느껴졌어야 되는데 또 따로 훈련을 하셨나요?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워낙에 잘치죠. 예. 우리 아버지와의 호흡 어땠어요? 사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배우분인데 이렇게 아버지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좋은 딸이 될 수 있을까? 실제 아버지에게도 안 하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또 함께 연기하면서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이런 질문 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나요? 거기까지만 하죠.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는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완서랑 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대사가 오고 가는 게 탁탁탁 맞춰서 티키타카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못 따라가더라도 아버지가 확 던져주시니까 그 리듬감이 너무 재밌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연기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배우였다. 아 좋습니다 아주. 다행히 있긴 있었네요. 있었어요. 예. 자 지금 보면요. 오정세 씨와 이재인 씨가 지금 그 부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현 부녀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희가 또 구모자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우리 지성선녀로 만난 두 분. 예, 이번에는 초능력을 나눠 가진 친구로 나오지만 구모자입니다. 다시 만나셨어요. 어때요? 안정 씨, 치타연살 다시 만난 소감? 늘 꿈꿔왔어요. 미란 선배님과의 재회를 늘 꿈꿔왔고 이 순간을 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진짜 너무 누가 봐도 모자인데. 네. 정말.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미란 선배님과 이렇게 같은 작품 속에서 그리고 같은 장면 속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또 신났고 든든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로요. 네. 존재만으로도 라미란 씨, 그 응답하라 1988 이후에 정봉일 또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응답하라가 끝난 이후에 바로 잊었고요. 네. 내가 너의 어머니라는 것은 근데 아직도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는 또 언제 진짜 어떤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뭐 모자지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동년배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죠. 스틸로 봐서는. 그렇죠. 여기서 솔로기 때문에 아직 그 미혼이라서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과거 얘기는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 좋습니다. 그래도 그 참 호흡이라는 게 다시 맞춰보니 왜
내 머리가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호흡이 좋았을 것 같아요. 워낙 재홍 배우는 그 이후에도 뭐 자주 만나고 이래서 사실 뭐 낯선거나 뭐 이런 거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찰떡같이 주고받고 하니까 뭐 연기를 하는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자, 마지막으로 약선 만나봅니다. 우리 약손이 된 약선. 든든한, 우리의 반장 약선인데요. 작업 반장 약선 역을 이제 소화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도 반장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김희연 씨. 뭐 반장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그 약간 초능력 막 이런 그 CG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찍을 때 저희끼리 좀 많이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시선을 맞추는 반장을 제가 우리 쪽 보자 이렇게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딱 맞춰주셨군요. 네. 이 얘기는 사실 다른 배우분들한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우리 김희연 씨가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해주셨는지 좀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안지용 씨.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그 아무래도 저희 작품이 이제 팀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그런 액션 활극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서로가 그 강도를 다 다르게 인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화면에서 꽤 이질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진도 같은 부분들을 희원 선배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셨어요. 이 정도의 흔들림이고 이 정도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지금 위기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저희를 진두지휘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연출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또 이렇게 감독님이 연기보다는 그 부분을 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선배님 덕분에.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지금 케미,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케미하면 둘째 가르면 서러운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메가폰을 잡은 감독님 입장에서 되게 좀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보시면서. 정말 제가 이게 영화는 관객들은 정말 편하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나 배우 만드는 사람들은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만드는 현장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런데 감독도 역시 치열하죠. 근데 제가 진심으로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위안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좀 더 여쭤보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서 감독님.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정말 위안을 받고 함께하는 동안에 많이 행복하셨던 게 느껴지는데 사실 아까 우리 안지용 씨와 김희연 씨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초능력을 가진 인물들이다 보니까 촬영 현장이 아무래도 좀 색다른 현장이 많았을 것 같고 그걸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는 그 현장이 또 굉장히 재밌었을 것도 같은데 진영 씨 지금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일단 바닥에 딱 그 발을 짚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인양 빼고는 선배님들이랑은 한 2번씩만 마주쳤어가지고 뭔가 더 많이 만났으면 재밌었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또 처음 듣는 얘기들이어서 저도 관객으로서 좀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계속 보니까 목이 좀 아파가지고 살짝 뭐 이렇게 돌려야 될까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편하게 앞에 보시면 돼요. 네. 오정세 씨는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마 그 대련하는 장면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싸웠던 장면. 근데 저는 액션이 사실은 많이 이분들에 비해서 많이 없었어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구경하는 재미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구경하는 재미. 싸우는 거 구경하는 재미. 그걸 이제 우리 관객들이 만나볼 차례입니다. 김희연 씨는 뭐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저도 사실 액션이 없습니다. 약선이시니까. 네, 거의. 그래서 저는 초능력자 맨 처음에 됐을 때 좀 뭔가 멋있을 줄 알고 했는데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네, 물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라미나 씨. 라미나 씨는. 아, 저는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 전투 장면이 이제 상당히 컷도 많고 씬이 길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종민이 이제 초반에 들어오는데 오정세 씨, 네. 한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잊고 있더라고요. 계셨는지, 지금 있었는지.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 다 잊고 지금 이 전투를 보느라고 한참 며칠 찍고 나서 근데 종민은 어디 있는 거지? 종민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본인 본인이 들어왔었는데 어딨지? 막 존재를 잊게 하는 좀 초능력을 찾았던 가지고 것 있었네요. 같아요. 좋습니다. 안재웅 씨. 저는 미란 선배님이 구사하는 초능력이 발현될 때 저희 영화에서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저희 힘든 작품을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작품으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인 씨. 이제 저희 영화가 액션 활극이니만큼 전투 액션 말고도 되게 다양한 액션들이 많거든요. 막 스피드가 느껴지는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촬영하면서 정말 뛰어다니는 걸 많이 했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관객분들이 이 스피드를 즐겨주실까 하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스피드가 느껴지는 작품 하이파이브입니다. 자, 이제 이분들 최강 팀워크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액션 코믹 활극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좀 저는 그 코미디 요소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감독님께서 이 코미디 요소에 대한 어떤 연출에 주안점을 두신 부분 그리고 배우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연기에 초점을 좀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감독님 전작들에도 이 코믹 요소가 되게 강했었는데 이번엔 아예 액션 코믹 활극이라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연출에 있어서 주안점을 둔 부분. 이번에는 코미디죠. 예,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초능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인 소재로 했잖아요. 비현실적인 소재를 끌어오긴 하였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인 사람들로 현실적인 상황들로 그래서 현실에 더 땅을 붙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배우분들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들이 그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동네 태권도장의 그 태권도장의 따님이라든지 이렇게 동네 사람들 그래서 우리 현실에 거의 이렇게 발붙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초능력이 얻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야기들 거기서 발생되는 웃음 그런 지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코미디를 발생시키고자 이야기를 발생시키고자 그런 곳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소재는 초능력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웃음들이 많이 터질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보면 코미디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연기에 다양한 장르가 있겠지만 코믹 연기가 정말 어려운 연기잖아요. 이번에 이 하이파이브 연기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코믹 연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셨는지 안재홍 씨. 하이파이브에서 모든 저희 등장 인물들이 아주 개성들이 뚜렷해요. 오롯이 그 인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정말 다른 세상의 어떤 인물들이 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한 화면에 들어왔을 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절로 뭔가 코미디가 파생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코미디들이 아주 좀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강력한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일한 씨는 어떻습니까? 정말 뭔가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정말 저희는 저희 캐릭터 안에서 진지하게 임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지 저희가 막 이걸 재밌게 하려고 뭔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셨고 그래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냥 그 현실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막 부담 없이 되게 평소와 다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대본에 충실했다. 네. 아니 왜냐면 그냥 연기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보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탄생했을 것 같은데 오정세 씨는 혹시 이번 연기에 좀 중점을 둔 부분이 있을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미디 연기가 배우가 뭘 해야 되는 어떤 장르나 어떤 작품이 있는데 강영철 감독님 영화는 그 안에 그냥 있으면 그 씬 자체, 그 인물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물론 초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의 활극이기도 하지만 이제 종민 입장에서는 아빠라는 초능력도 무시 못할 어마어마한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어떤 일상에서 누구를 구해주고 누구를 뭐 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초능력보다 강한 어떤 위로 뭐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어떤 닿아 있는 작품 그런 연결고리를 종민이라는 인물이 조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도 진짜 초능력이죠. 네.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기들을 하시다 보면 웃음이 터져서 힘든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제인 씨 괜찮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코믹 연기가 사실 되게 초보거든요. 또 완서도 히어로이긴 하지만 초보 히어로고 저도 초보 배우다 보니까 저한테 있는 요소에서 완서한테 많이 주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재밌어가지고 저의 어떤 걸 주니까 좀 완서가 재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나름 그래서 같이 촬영하면서 막 대사 주고받을 때 나 지금 좀 웃긴데 하면서 웃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좀 자신감 붙었습니다. 예. 우리 완서의 코믹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제 유아인 배우가 나오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터졌을 때 좀 누구보다 좀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 심경이랑 좀 편집에 있어서 더 신경 쓰신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께 이제 드디어 개봉하게 된 소감이랑 그리고 실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좀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유아인 배우 관련해서 당시 심경과 편집이 혹시 영향을 끼쳤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예, 안타까운 일이죠. 예. 뭐 없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영화가 완성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계속 후반 작업에 열중하던 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뭐 그런 어디서 글을 봤던가 들었던 얘기였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문장 중에 이렇게 무슨 큰 일이 터졌을 때 유능한 리더는 이렇게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좀 가슴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감독으로서 책임자로서 우선 이 후반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를 완성시켜야 된다. 이 빛나는 배우들의 작업을 완성해야만 한다라는 일념이 있었고 그 작업에 열중을 했습니다. 편집적으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영화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5월 30일 관객들 만나게 되는데 우리 배우분들 소감과 본인이 만약에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번에 진영 씨부터 여쭤볼까요? 네. 네, 관객으로서도 참여자로서도 오래 기다렸던 영화가 드디어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또 재밌게 봤던 영화라서 또 저희는 한번 봤는데 관객분들한테 기꺼이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잘 나온 영화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홍보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초능력이 초능력이죠. 만약에 본인이 갖게 된다면 어떤 저는 초능력? 순간이동. 순간이동. 스케줄이 많죠. 스케줄도 예. 그렇고 가끔씩 올림픽대로에서 차 너무 막힐 때 진짜 빨리 집 가고 싶을 때 날라서 가고 네, 싶고. 딱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정세 씨 소감과 함께 초능력. 예. 일단 개봉을 해서 신나는 마음이 크고요. 설레는 마음도 크고 빨리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초능력은 약선의 초능력이 가장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유 영화를 능력을 보면서. 갖고 싶다. 좋습니다. 김혜원 씨. 아니, 저 이게 개봉한다고 그래서 되게 그날부터 되게 설렜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좋고 그냥 무작정 기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초능력은 제 초능력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명의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끝까지 갑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라미란 씨. 네, 뭐 두말할 거 없이 5월 30일부터 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지고 싶은 초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장기 이식을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미란 씨?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자, 우리 안재홍 씨. 네, 저도 저희 작품이 5월 30일에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작품은 이렇게 극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시원한 사운드와 정말 쾌감 넘치는 화면들이 정말 자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관객분들과 함께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능력은 저는 제 초능력이 좋습니다. 네. 이 강풍. 강풍이 생각보다 짜릿해요. 네, 좋습니다. 내가 가진 초능력이 좋다.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게 공중부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이주인 씨. 우선 정말 완서라는 너무 멋지고 과분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저에게 의미가 큰 영화이고 또 같이 했던 모두에게도 의미가 큰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제 정말 이런 시기에 너무 재밌게 시원한 액션 여름에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5월 30일에 꼭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인 씨는 어떤 초능력 갖고 싶어요? 저는 지성의 초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강풍. 제가 사실 계속 고민하다가 약선의 초능력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생각하다가 곰곰이 저의 일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초능력이 뭘까 생각하다가 수중 촬영할 때 되게 편하겠다라는 수영량이 좋으면. 네, 이것도 안 껴도 되고 굉장히 다 자기 중심으로 아주 좋습니다. 감독님 제일 궁금해요. 사실 저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쓰셨는데 다양한 초능력인데 감독님은 어떤 초능력 갖고 싶으세요? 저 다음에 개만할까요? 다음에 언제요? 네. 갑자기 훅 들어오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배 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언배 때. 이 언배 때 언배까지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언배 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 기자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남겨두고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강영철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드디어 영화에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월 30일 개봉이 저 영화의 운명이었나 봅니다. 예, 즐겁게 부디 즐겁게 저 영화 맞아주시고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인 씨. 저 영화 MZ들 꼭 보러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MZ 대표로서 정말 멋진 액션 찍었으니까 한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매우 힙합니다. 네, MZ들 모여라. 자, 그리고 재영 씨. 네, 정말 그럼 저는 2040 하겠습니다. 20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네. 너무너무 유쾌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미란 씨. 저는 3050 가겠습니다. 자, 안 보러 오면 다 내 밑으로 죽어. 자, 김희연 씨. 저는 모든 분들이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장세 씨. 외국 분들이 보시면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그렇죠. 영화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5월 30일 하이파이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 지금 우리 박진영 씨 고민이 너무 깊어졌는데요. 박진영 씨. 외계인이라도 봐주세요. 저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네.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봐야 되는 작품이었네요. 네. 하이파이브.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에서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네. 자, 하이파이브 팀 결성. 자, 여러분 단체 포즈가 준비되어 있었어요.